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릴게요. 예, 제 이름은 윤석빈이라고 하고요.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너를 만나서 반갑고, 현재 한국 블록체인 학회 사무국장도 하고 있고요. 현재 전에는 IBM 오라클에서 엔터프라이즈 쪽에 일을 했었고요. 블록체인에 5년 정도 와서 현재 부족하지만 제가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커넥터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요. 오늘 주제인 어떻게 연결하고 융합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여기 있는 이메일하고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제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오늘 좀 시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먼저 혁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혁신을 지금은 혼자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개방적 혁신을 만들어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 리스타트 이제 말이 좀 어렵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오늘의 주제에도 있는데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이 어떻게 연결될까? NFT에 대해서 이게 각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오늘 같이 오픈된 마인드로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또 유명한 가트너라는 시장조사 기관이 여기서도 디자인 싱킹 어떻게 고객과 공감하고 린 스타트업 에이자이라는 부분에서 약간 에이자이라는 부분은 약간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게 사실은 개발자가 쓴 용어인데 사실은 지금은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하는 부분들에서도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시대가 와 있고요. 요거는 약간 팬데믹 시대죠. 여기 보시면 오늘 주제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뭐 보고 있죠? 스마트폰 보고 있죠? 그리고 기계들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스마트폰 보고 있고 AI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돼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아이가 거꾸로 가고 있죠. 제 아이 막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아이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희 모였을 때 이 아이가 거꾸로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은행을 쓸 것이냐? 지금 바깥에 은행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아이가 크면 은행을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로블록스 아시죠? 이제 대표도 오늘 얘기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나와 있는 메타버스 대표적인 회사. 저희는 로블록스를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절대 안 하다가 영어 공부 잘 안 하는데 로블록스 안에서 글로벌 친구들하고 서로 소통을 해요. 그리고 게임 머니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컸을 때 은행을 쓸 것이냐? 제가 볼 때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은 여기 있는 은행들을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여기 부산 머니쇼 올까 보면은 MZ 세대가 기존에 있었던 스위스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변화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마이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걸그룹 이름을 아시는 분 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이대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오프라인 제가 주로 온라인 할 땐 제가 상품도 드리는데 여기 혹시 4명 이름을 다 알면 제가 상품을 드리는데 마마무죠. 이게 문별솔라 휘인화사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US 키즈북 영화 그걸 보시면 제가 팬이 됐어요. 왜냐면 각자 역량이 있어요. 랩을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고.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4차 사명도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문별, 솔라, 휘나사가 어울려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듯이 4차 사명도 블록체인이 저희가 주제긴 합니다만 블록체인은 제가 봤을 때는 주인공이 아니라 ABCD죠.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BATS, 비즈니스, 법적인 부분, 테크놀로지 소사이어티 이런 게 다 여기 4명이 어우러지듯이 같이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하는 시대.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앞에도 약간 많은 말씀하셨는데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이에요. 확실히 느끼는 거 보면 여기서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거 느끼시는데 지금 플랫폼의 대표적인 구글, 페이스북, 저희 나라는 카카오, 카카오, 네이버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플랫폼의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로 변화했을 때 그런 큰 변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많은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을 할 수 있는 시대라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이데이터 할 때 주로 데이터는 기관의 데이터였어요. ERP, CRM, 기관, 조직의 데이터에서 지금은 나이 데이터, 마이데이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보면은
주체가 데이터 주체가 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거든. 주로 ERP, CRM, 기관 조직에 대해 있어서 마이데이터였으니까 데이터 드리븐에 대한 이노베이션에서 블록체인이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투자 쪽 관심들이 많긴 하실 텐데 블록체인을 데이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 드리븐의 혁신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마이데이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데이터의 성격이 주로 기관의 조직에서 나의 데이터를 받겠다. 데이터 주체가 누구라는 거죠? 다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중앙에서 탈중앙화, 중앙에서 분산화, 그래서 조직의 데이터에서 마이 데이터, 프로페셔널 프로토콜 이렇게 있으면 뭔가 다 딱 공통점이 있죠. 이런 철학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오늘은 마이 데이터에 대한 약간 개요를 말씀드리고 실질적인 마이 데이터와 NFT에 대한 주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등장돼요. 오픈 뱅킹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은 오픈 뱅킹 다 쓰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오픈 파이낸스를 보시면 좋은데 데이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많은 싱글레트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있을 때 스마트폰이 고객이 찾아다녀야 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 먼저 다가오는 금융이 됩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마이 데이터 저희가 블록체인은 약간 금융위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죠. 마이 데이터는 다릅니다. 굉장히 금융위가 굉장히 밀고 있는 영역인데 이런 것들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PB 분들이 더 많았는데 옛날에는 전때까지는 제가 후배들을 보면 저는 1%가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있으면 퍼스널 레스 매니지먼트 오늘 이제 부산 머니쇼답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손쉬운 자산 관리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이타 등장 배경이요. 그래서 데이터 융복합이 되고 고객 경험이 혁신되고 금융진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아까 저희 막내 중학교 2학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존에 있던 은행들 앱을 안 쓰고 있어요. 많은 MZ세대를 그렇고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보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UI, UX가 다르죠. 어떤 금융업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 금융업계조차도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마이데이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나한테 갖고 있는 신용정보가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은행,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주인이 나죠. 나 데이터를 일로 옮겨줘 라고 하는 나의 신용정보에 대한 정성 요구권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저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키워드는 마이데이터가 뭐야 라고 하면 나의 갖고 있는 정보를 나의 신용정보, 나의 여러 가지 정보를 어떻게 옮겨줘. 전성 요구권을 줬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데이터가 다 은행에 있고 병원에 있었죠. 데이터가 제 건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함수에 옮겨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비전은 영어로 돼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부분이 컨트롤, 통제권이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원리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아서 잘 모를 텐데 GDPR이라고 하는 여기 데이터 하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유럽에서는 되게 그런 게 있죠. 일처질 권리. 나 데이터를 삭제해줘야 되는군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GDPR과 마이 데이터가 이렇게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저희는 네이버 카카오 아이디겠죠. 왜냐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귀찮으니까 네이버 카카오한테 이게 연합 매들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 저 자신이 되는 거. 나 자신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마이 데이터가 금융 마이 데이터가 위주긴 하지만 금융 마이 데이터, 헬스케어 마이 데이터, 유통 마이 데이터 이런 거 마이 데이터가 다 융합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데이터 레지스트리가 어디로 되느냐? 블록체인으로 쓰는 거는 다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 데이터 부분에서 가장 부분은 여기 나와 있죠. 제도적 기반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 나 정보를 일로 좀 옮겨줘.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가 뱅크셀러 지금의 우리나라 좀 마이데이터 선정에 40군데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 팝콘각인데요. 내년이 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블록체인으로 되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많이 나왔던 한국은행 CBDC 그런 게 다 내년에 다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비전을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나의 정보에 대해서 전송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보 주체가 있고 금융회사가 있고 마이데이터가 있죠. 정보 주체가 얘기해요. 금융회사한테 내 정보를 일로 옮겨줘라고 했을 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한테서 재밌는 게 약간 기존 금융권 분들은 제가 비유를 들자면 기존 금융권은 약간 양 같은 느낌이고 토스, 뱅크 샐러드, 핀테크 업체, 네이버 파이낸스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금융 데이터가 없었던 거 받아왔으니까 약간 굶주린 늑대처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뱅크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오퍼레이터 인원을 100명 이상 하겠다 하는 그런 약간 표본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이데이터에 대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을 잘 못하고 계시긴 할 텐데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이전에는 폐쇄적이었죠. 오늘 저희가 은행, 보험, 증권 다 칸막이가 있었어요. 근데 칸막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폐쇄적인 활동에서 지금은 오픈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뱅킹처럼 오픈 파이낸스, 개방적 금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데이터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금융 모델이 마이데이터 조회, 마이데이터 이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굉장히 금융 자체가 오픈 파이낸스죠. 여러분들 블록체인도 오픈 소스로 많이 쓰죠. 오픈 프로토콜 얘기 나오고 지금 이 굉장히 보수적인 은행이나 금융업계조차도 지금은 오픈 파이낸스 해라고 하는 금융위도 이런 반영을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금융위가 얘기합니다. 마이데이터 할 때 블록체인 중요하지. 이제 말씀은 하시는데 잘 안 불러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같이 저희가 이런 혁신을 이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합금융업처럼 이런 부분에서 개방에 대한 파이낸스가 된다 하는 아까 제가 개방적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드린 거에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중앙에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가 있지만 나이쪽 교통, 산업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360도죠. 고객을 중심으로 360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융 데이터만 갖고면 고객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360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의 단편적인 예가 중국의 알리바바가 있고 미국의 아마존이 있죠. 그 유통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굉장히 고객을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카드 연체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 때문에 금융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유통이나 이런 거 했을 때 분명히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고객 경험 확대해서 지금 왜 마이데이터하고 나중에 메타버스에 또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고객 경험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메타버스, NFT, 마이데이터가 융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체 데이터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서 제가 드린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부분이 흔히 말하는 분산 아이디가 이제 첫 번째 레이어이긴 한데요. 요즘 퍼스널 데이터 모델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고민들이 좀 많은 글로벌 회사에서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마이데이터가 초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 마이데이터 시대가 오고 있구나. 오늘 그 포인트만 잡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블록체인이니까 분산 아이디 그 부분이 다 이렇게 인증 어떡하지? 그러니까 블록체인 밸류체인이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디지털 자산화 이건 어느 뭐든 다 쓰이게 돼. 그래서 마이데이터에도 인증을 뭘로 쓴다? 블록체인 기반의 DI들을 쓰게 되는 거는 사실 이거는 금융위에서도 알고 계세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너머에 산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DID 인증에 대한 것들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제가 시간이 좀 돼서 약간 사업 모델 중심으로 약간 저도 원래 산업협력 교수라서 저도 약간 실제 필드에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발전된 약간 사업 모델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이거는 오늘도 발표하신 모피나이에 있던 자료를 첨부했는데요. 여러 가지 마켓에 대해서 메타버스, 데이터, NFT, DApp에 대한 부분들의 거래액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시장들이 있고요. 그래서 NFT는 워낙 얘기 많이 나와서 중요한 부분은 현실과 비현실에 대한 연결해주는 그래서 NFT가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다. 그 포인트만 오늘 워낙 이거는 많이 얘기가 나와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존성을 높여야 되죠. 그래서 공유해서 이제 크립토키티 얘기는 많이 나와서 메타버스 핵심은
근데 메타버스가 제가 하나 키워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드시는데 메타버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저희 아이를 보니까 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비욘드 게임을 넘어서 이코노믹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표현하는 거는 스토리텔링 시대에서 스토리 리빙의 시대입니다. 저희 아이를 보면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아니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게임 아니야? 게임이 아닙니다. MZ세대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에서 어떤 시대? 스토리 리빙의 시대입니다. 제가 아이를 보고 느꼈던 부분들은 거기서 실제 그래서 저희 집이 저희 아이가 로블록스 15만 원 결제했습니다. 15만 원 엄마한테 결제해서 제가 직접 로블록스 본사에도 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불과 4년 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현재 그 세대가 절대 게임이 아닙니다. 그 MZ세대는 게임이 아니라 아까 스토리 리빙 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몰입감 있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서 그 많은 여기 나와 있는 금융권들이 왜 메타버스를 하느냐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워낙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이 모핑 아이가 재밌는 부분은 여기 아바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만약 예를 들면 열심히 운동을 해요. 그러면 제가 살이 빠지는 부분이 이제 아바타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제가 열심히 또 피자를 좋아해서 피자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그리고 제가 감기에 걸리면 뭐 아바타가 재치기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들을 금융 액티비티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핑아이에서는 이건 워낙 앞에서 발표하셨을 텐데 실제로 이런 아바타와 마이데이터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메타버스와 연결해서 아바타가 실제 금융 액티비티를 하는 부분들에서 모델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에서 실제 창작자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워킹하는 모델,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NFT하고 마켓플레이스를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이 있어서 모피나이 사례를 제가 좀 참조해서 한번 앞에 부스가 있으니까 직접 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고객한테 이런 새로운 경험이죠. 왜 마이데이터도 사실 UI UX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건데 왜냐면 약간 공급자 중심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한금융지주, 근데 신한금융지주에 있는 보험회사인데 당연히 같은 지주를 오퍼링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지주지만 이 사람한테도 이게 더 맞아라고 하는 말이 됐던데 약간 UI UX가 잘 안 보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하게 됐을 때 좀 더 몰입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용자 금융 행동에 대한 모델을 지금 현재 워킹하는 모델에 대해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소비자 직접 할 수 있는 보안 문제도 있고 마켓플레이스도 있습니다. 창작자들에 대한 부분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자 로블록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페토가 있는데 여튼 이 메타버스들은 약간 중앙화돼 있어요. 중앙화돼 있는 메타버스인데 제가 바라보는 비전은 분명히 탈중앙화된 메타버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연결고리는 뭘까요? NFT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크로스 체인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블록체인에서 연결되듯이 크로스 메타버스, 크로스 여러 가지 자산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그것도 시즌 나올 거고 뒤에 설명드린 센터 프라임 자체 이런 크로스 체인에 대한 부분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크로스 체인 아까 앞에서 외국 연사들도 굉장히 얘기했죠. 크로스 체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NFT 그런 메타버스에 대한 연결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데이터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금융 데이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 넷플릭스나 요즘 오징어 게임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 저도 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 보면 뭐 추천을 해줬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제가 좋아하는 프로 그 자체가 다 어떻게 마이데이터입니다. 근데 실제 그에 대한 베네핏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 넷플릭스, 유튜브가 가져가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뭐 이렇게 머신러닝, 딥러닝, AI처럼 아까 그 데이터에 대한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가 누가 가져가느냐 다 플랫폼 회사가 가져오지만 프로토콜로 저희가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런 크로스 체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의 센터프라임 회사가 이런 모델을 갖고 있어서 제가 참조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데이터들 마이데이터라는 것이 금융 마이데이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영화 그런 것들 자체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치를
하는 부분들에서 그 가치에 대한 밸류를 저희가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요. 실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이데이터에 대한 뭐 딥러닝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제가 이제 시간이 돼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슈퍼앱이 있습니다. 제 한 슈퍼앱 안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은행 계좌, 그리고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그리고 마이데이터, 그리고 나중에 CBDC까지 하나의 앱 안에서 돌아가는 시대가 분명히 도래하게 됐습니다. 저희 나라는 특근법 여러 가지 넘어갈 사안이 많은데, 그래서 그 많은 금융회사들이 여기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이유냐면, 분명히 시대가 기존 금융 플러스 디지털 자산, 마이데이터, CBDC 융합되는 서비스가 되었거든요. 이런 슈퍼 앱의 시대, 슈퍼 서비스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 드리븐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드리븐 블록체인 모델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갖고 있는 제가 이 꿈이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특근법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좀 위축되어 있는데, 기존 금융권에서 더 힘이 세 보이죠. 하지만 다릅니다. 지금 기존 금융권에서도 많은 블록체인 기술 회사라 파트너십 하려고. 왜냐하면 이런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하고 융합해서 슈퍼앱,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앱에서 재밌겠죠. 은행이나 보험 계좌 플러스 디지털 자산, 마이데이터, CBDC가 같이 자유롭게 내가 여기서, 근데 그런 것들이 혼자 이더리움이 아니라 크로스체인이란 여러 가지, 지금 뭐 인터넷 모바일 다 겪으셨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있었는데, 인터넷 브라우저 많았고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현재 뭐 크롬이 남아있고, 모바일에서도 많은 게 있었지만 안드로이드, iOS 있듯이 여러 가지 크로스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앱에서, 그래서 마이데이터와 NFT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인프라, 프로토콜이 블록체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프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AI 데이터가 주인공이긴 한데, AI를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저는 블록체인은 블랙박스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AI가 사고가 났을 때 왜 사고가 났을까? 그런 데이터의 신뢰성, 플랫폼에 대한 신뢰성을 블록체인이 제공할 것이고요. 그런 프로토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마이데이터와 블록체인, NFT가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융합돼서 돌아갈 것이다. 그런 것들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